자, 전산회계 2급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 7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요게 한꺼번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7번은요, 이 키워드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 파악을 못하시면은 조회할 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파악을 꼭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봅시다. 5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키워드가 되겠고요. 유동자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무조건 재무상태표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나머지는 뭐냐면은 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그 다음에 유형자산 등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항상 하나가 더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기와 비교를 할 때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런 키워드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합니다. 자, 유동자산의 잔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5월달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유동자산 잔액 얼마냐? 자,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유동자산, 자, 194-642-0001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194-642-000 답안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194-642-0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말에 미수금 장부가액은 전 기말과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했냐입니다. 자, 이 문제는 미수금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수금만 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계정별 원장을 보시면 되지만 전 기말과 대비를 하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재무상태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기에 해당하는 미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다음에 전기에 해당하는 미수금 잔액을 대비를 해서, 자, 전기에 해당하는 미수금 잔액을 대비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정별 원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특정 본래 웬만하면은 요새 그 조회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좀 추세예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계정 과목만 해서 이제 묻는 문제 형식은 이제 거의 잘 안 물어보긴 하던데, 물어보긴 물어봐요. 그런데 맞출 수 없는 문제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조금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말과 대비를 해서 얼마에서 이제 증가를 했냐라고 했을 때, 특정 계정 과목과 전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 이제 이 문제를 물어볼 때는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게 가장 속편해요. 자, 그래서 얼마냐, 또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자, 이번 연도는 다릅니다. 1월달로 봅니다. 자, 1월달로 봤을 때, 자, 미수금에 있는 금액이 현재 지금 250만원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200만원. 이 금액에 대한 차익만큼 얼마냐? 50만원만큼 지금 증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은 전기말과 대비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50만원만큼 증가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재무상태표가 아닌 이제 계정별 원장을 찾는다 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50만원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누계 금액을 봅니다. 약간 무리수가 있지만 누계에 있는 금액이 이제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금액이 250만원이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2월 금액을 보시면 돼요. 200만원. 요렇게 해서 차익을 따져서 50만원만큼 차이가 난다. 요렇게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답안 작성에 보시면은 여기에 50만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상반기 중에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이 금액은 얼마냐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보셔야 됩니다. 계정 과목만 이제 되어 있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자,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상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1에서 6월달만큼의 넓은 범위를 물어보는 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6월 말까지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가 금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 가장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를 가장 지출을 많이 한 월은 언제냐? 2021년 2월이 되고요. 자,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은 얼마냐고 보시면은 4월달입니다. 특히 3월달하고 5월달 사이 금액은 35만원이고 4월달에 있는 금액이 33만원이기 때문에 이 틈을 꼭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차액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죠. 103만원에서 가장 적은 금액 33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7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제 블로그는 항상 이런 문제는 항상 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영상 풀이도 있습니다. 동영상 풀이는 이제 문제 4번하고 이제 문제 6번 있죠. 6-4번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동영상 풀이는 블로그를 참고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단지 좀 양해를 부탁드린 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제가 좀 바빠서 좀 이제 업로드가 좀 느린 점은 좀 부탁드리고요. 이 기차 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기차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 소음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하시면은 웬만하시면은 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그 이제 음질에 대한 부분과 물론 소음, 그 다음에 말투, 그 다음에 목소리 이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볼 수도 있어요. 없지 않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 대한 강의력, 그 다음에 이해도 이런 부분에서 꼭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고요. 물론 지금 전3회계 2급은 사실 잘 많이 안 보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전3회계 2급이 응시자 수가 전3회계 1급에 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3회계 2급을 하시는 이 분들 그리고 이 자체 이제 분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를 쌓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문제 풀이 해설이 저는 언제든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이는 여기까지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97회차 전3회계 1급도 빠르게 업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그 강의력과 이해도를 항상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전3회계 2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